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좀 더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제가 어제 커밋으로 다 기록을 남겨드렸으니까 이 주석 걸려있는 부분들은 이제 제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을 사용해도 좋아요. 인덱스를 써도 되고, 그냥 객체 자체를 써도 되고, 둘 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냥 주석 걸려있는 걸 저는 그냥 지웠을 뿐이에요. 오늘은 이거 한번 해보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글을 쓸 때 제목과 내용을 입력받아요. 그리고 이 글을 보면 그냥 번호, 제목, 내용 이 끝이죠.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사실 게시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썼다 라는 이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일반적인 게시판을 생각을 했을 때 카페에 글을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 볼게요. 또 조심해야 돼서 중고 그런 거 나쁘지 않겠다. 들어와서 뭔가 글을 쓴다? 그냥 쓸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입을 안 하면 글쓰기 버튼이 없네요.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게시판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뮤니티를 카페나 뭐 블로그나 뭐든지 간에 글쓰기를 해보신 경험은 있을 거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글쓰기를 한다. 그럼 뭐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죠? 일단 글쓰기라고 하는 버튼을 뭐 누르고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화면이 나올 것이고 이 화면에는 뭐 제목을 입력하는 부분, 내용을 입력하는 부분 이런 게 있죠. 글 번호 입력하는 부분이 있나요? 그건 없죠. 우리가 원하는 글 번호를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부여받는 번호일 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보통 여기에 뭐 있어요? 또? 뭐 첨부 파일 같은 거 있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단 노네. 다른 거 뭐가 있을까요? 딱히 뭐 떠오르는 거 없죠. 실제로 글쓰기 할 때 우리 제목 내용 말고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딱히 없어요. 맞는데 이 글 쓴 걸 가지고 리스트를 볼 때 뭐 글 번호 그리고 뭐 누가 썼나 이런 거 나올 거고 그리고 뭐 제목 이렇게 쭉 있을 건데 이거 말고도 꼭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언제 썼나? 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항상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기록을 남겨놔야만 해요. 이게 시간 데이터는요, 뭐 물론 다른 데이터들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데이터는 좀 더 특별한 게 내가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점에 그 시간을 이 상태에서 같이 저장을 안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이 글 쓴 시간을 알 방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목 같은 거는 처음에는 1이라고 넣어놨다가 나중에 2라고 수정할 수 있죠. 이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 데이터는 우리가 애초에 입력하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제목 내용 입력하고 나서 글 작성 버튼 같은 거 누르면 이 글이 이제 딱 써지는 건데, 써져서 리스트에 쭉 나올 건데, 이때 나오는 시간 데이터는 그러면은 언제를 기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작성 버튼을 누르는 시점, 실제로 글이 저장되는 시점에 그냥 그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해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이 순간에 저장을 못하면 영영 알 방법이 없어요. 시간은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시간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뭐 무조건 꼭 필요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게시물 관련된, 게시판 관련된 기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뭐 글이 입력되는 순서에 따라서 번호가 1, 2, 3 이렇게 글 번호가 부여를 받는 건데 사실상 이 글 번호에 대한 최신순으로 조회를 했을 때 일반적인 리스트 최신순을 봤을 때 이 시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시간이 당연히 이걸 따라갈 거니까 우린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 것 뿐이에요. 당연히 지금 현재 시간을 딱 제대로만 기록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쓴 시점에서 내가 1번 글이야. 그럼 나보다 뒤에 쓴 놈은 당연히 2번 글인 거잖아요. 이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원래는 얘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시간 데이터가 없죠. 글을 쓴 시점에 대한 시간과 날짜 이런 데이터가 아예 없어요. 그거를 한번 추가해 볼 거예요. 글을 작성할 때 시간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이거는요. 그냥 같이 하죠. 일단은 제가 계속 거듭 강조드리고 있는 게 시간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는 시점은 글이 작성되는 시점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코드 중에서 어느 부분을 건드려야 된다? 글이 작성되는 시점. 이 write라고 하는 이 조건문이 실행되는 이 상황 속에서 날짜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을 같이 해줘야 된다. 어디에? 게시물 객체에. 얘가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1번 게시물 언제, 2번 게시물 언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시물이라는 객체는 아티클스한테 보관이 되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자바를 활용해서 우린 지금 자바밖에 없으니까 자바를 활용해서 현재 날짜와 시간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안 배웠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구글에서. 자, 자바 현재 날짜 시간 이런 정도만 검색을 해도요 나옵니다. 모든 언어는 현재 시간과 날짜를 구하는 메서드를 당연히 제공을 해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 시간 데이터는 상당히 소중한 거기 때문에 모든 언어가 제공을 해요. 데이터베이스도 제공을 하고 그냥 서버 사이드 언어들도 제공을 하고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린 자바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들도 구글링을 해보시면 보통 글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근데 지금 사용하는 버전은 몇이에요? 우리 SE8 쓰고 있어요. JDK 1.8. 그러면 이 자바 8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경계네요? 그럼 우리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우리는 8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내가 자바 10을 쓴다. 그럼 이 방식으로는 못한다. 이런 거고. 자바 7을 쓴다. 그럼 이 방식으로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을 텐데 자바가 7에서 8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요한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메서드들이나 이런 기본 제공받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 날짜 뽑아오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일 뿐이에요.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린 그냥 그럴 필요 없이 한 가지만 할 겁니다. 좀 더 간단해 보이는 걸로 할 건데 저는 얘로 할 거예요. 얘로. 이 친구.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 세 가지로 다 할 수 있고 이것도 가능하고 근데 그 중에 얘가 제일 간편해요. 전 이걸 선택을 할 겁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얘를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얘를 봅니다. 코드를. 우리 이런 거 배운 적 없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배운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활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복사해서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근데 이게 클래스까지 같이 복사를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거랑 똑같은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메인 메서드만 제가 복사를 좀 할게요. 복사하고 물론 이제 처음 검색해 보시는 상황에서는 밑에 내용을 읽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안 돼. 그럼 일단 긁어오는 거예요. 내 코드로. 내 코드로 긁어올 때도 여기로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지금 여기 메인 메서드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메인 메서드까지 복사했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겹치니까.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안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주고 이름은 유틸로 할 건데 이건 왜 유틸로 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가져온 걸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냥 그대로 복사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빨간 줄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타입과 객체 만드는 부분들이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만들어 쓰는 거 아니라 그랬는데 이렇게 빨간 줄로 뭐라 한다? 임포트 해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자, 이 형태를 처음 보실 거예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써야 되는 애를 잘 골라서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 개 중에
우리가 누굴 써야 돼? 라는 걸 지금 우린 잘 몰라요. 지금 처음 쓴다라고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럼 이 중에서 누굴 써야 될까? 어렵죠. 못 고르겠죠. 내가 모르는 지식이니까. 그러면 그냥 구글 다시 가는 거예요. 아까 내가 가져온 거. 이 친구 가서 보면 유틸이네.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게 유틸과 SQL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유틸이네? 그럼 밑에 거겠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거를 미리 어느 정도 지식을 쌓아서 알고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면 왔다 갔다 안 하니까 빠르겠죠. 근데 지금 우리 배우는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활용해서 혼자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해보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자주 올 거예요. 그럼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모든 내용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틸 골라줍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선택해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때만 잘 신중하게 선택해주면 되는데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없죠? 근데 얘는 메인 메서드네요. 메인 메서드면 실행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에요. 실행해 보는 겁니다. 아, 이런 결과가 나왔네. 이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따져보러 가야죠. 일단 콘솔에 출력이 됐다라는 건 출력문이 사용이 됐다라는 건데 출력문이 사용된 곳을 가보면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코드 순서상 당연히 위에 있는 이 출력이 위에 거고 아래에 있는 게 밑에 거겠죠. 그쵸? 이거는 뭐 크게 꼬여있지 않는 한 당연한 거니까 보는 겁니다. 얘를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자, 봐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now라는 함수 하나, 변수 하나 만들어서 데이트 객체 만들고 리모컨 연결시키는 행위. 그럼 데이트 타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객체 하나를 만들었네요. 그럼 얘가 갖고 있는 리모컨을 눌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출력하고 있죠. 얘는 이렇게 하면 주소 안 나오나? 주소가 안 나왔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네? 라고 그냥 알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자바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주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밑에 거 봅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는 한글이 써 있으니까 우리가 대충 유추가 되죠. 여기 Y, 이어겠죠. M, 몬스겠죠. D, 데이겠죠. H, 아우어겠죠. M, 미닛, S, 세컨드. 이건 이 정도는 우리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한글이 뒤에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이 모양이 여기 있네요. 그쵸? 지금 연, 월, 일, 시, 분, 초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양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 때문에 출력된 건 일단 아니니까 얘도 그냥 객체 만들 때 이런 인자 넘겨서 이 인자, 스트링 인자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생성자를 통해 객체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리고 그 리모컨 여기다 연결한 거예요. 그럼 이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나 보면은 스트링 변수 하나 만들어낸 다음에 얘 리모컨 눌렀죠. 그리고 메서드 호출했네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자가 지금 누구예요? 얘죠. 얘는 아까 이거 그냥 출력해봤을 때 이러한 결과가 나오던 녀석이에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가 나오던 녀석을 여기다 사용을 했는데 하고 나서 얘를 출력했더니 나온 결과가 지금 얘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가 지금 이 변수가 가진 값을 출력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 형태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유추가 가능한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자바가 그냥 제공하는 현재 날짜와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준다의 느낌인 거고 이 포매터라고 하는 녀석이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플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이 타입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형태가 여기 쓰여 있는 걸로 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넘겨온 데이터를 가지고 포맷이라는 메서드로 형태를 이렇게 바꾸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바 수업 초반에, 이 원 초반에 우리가 상당히 추측 같은 걸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 이거는 이제 날짜니까 좀 특별한 케이스고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
물론 다른 이제 특별한 로직이 담겨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유추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를 더 꼼꼼히 읽어보면 돼요. 혹은 얘가 써놓은 글 가지고 이해가 안 돼? 다른 글 찾아가면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표현을 쓸 확률도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이해하기 편한 표현을 선택해서 보고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언어 공부를 하고 나서 뭔가를 개발하려고 할 때 구글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글을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글을 진짜 거의 다 읽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저는 잘 모르는 상태로 취업해서 일하면서 이런 거를 뒤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읽어볼 수밖에 없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봤던 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지웠구나. 다시. 글이 많죠? 비슷한 얘기를 다 할 거예요. 특별하게 모난 애가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검색한 게 이거니까. 자, 봅니다. 모르겠어요. 봐요. 몰라요. 봐요. 몰라요. 여기까지 다 봐요. 페이지를 넘어가요. 또 봐요. 쭉 보다가 더 이상 넘어갔는데 이제 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이해 못했는데? 다시 보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근데 이렇게 여러 개의 글을 읽고 나서 앞에서부터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왜냐면 내가 이 글들을 다 읽어오는 동안 나는 공부가 된 거거든요. 읽는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공부할 때, 진짜 아예 모르는 거 볼 때,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게 있네. 쭉 내려가서, 나는 얘 할 거니까, 여기까지 와서 이거 좀 보고, 뭔지 모르겠다. 이거 읽어보는데, 이게 뭐지?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완전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링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냥 정독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정직한 방법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물론 시간은 오래 걸려요. 요령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데 아예 모르는 걸 처음 접할 때는 이것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실 글 한 3, 4개, 5개 정도만 봐도 이게 맥락이 비슷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겹치고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 글을 읽을 때는 또 다른 내용이 또 이해가 되고 읽어가면서 서서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도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그럼 이때는 이제 서서히 또 이해가 될 것이고 그런 느낌. 이제 수업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자바를 사용하게 된다면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다 라는 거를 하나 알려드리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돼요. 얘는 메인 메서드라 실행하고 그냥 출력되고 끝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근데 얘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메인 메서드처럼 출력되고 끝나면 여기로 데이터를 가져올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는 건 저는 지금 이 영역 안으로 저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서로 다른 클래스인데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제가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됩니다.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진짜 클래스를 분리해서 써본 적은 없었지만 사실 우린 이걸 많이 해봤었어요. 아티클이라고 하는 클래스 만들어 놓고 얘가 가진 아티클 말고 사람 클래스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메서드 만들어 놔요. 그리고 메인 메서드는 메인 클래스 거죠. 서로 다른 클래스죠. 근데 이 자기소개 이런 거 데이터 필요해서 가져다 쓰려면 메서드 호출했죠.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메인 메서드의 형태는 실행을 위한 목적이니까 호출을 위한 목적이 아니니까 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쓰기 위해서 메인 메서드가 아닌 일반 우리가 사용하던 구상 메서드의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바깥에서 호출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거니까. 실제로 이 메인 메서드는 호출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메인 메서드는 무조건 스태틱이기 때문에 util이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리모컨을 눌러보면 있기는 해요. 메인이 스태틱 메서드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인자를 넣어야만 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인자를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매개 변수를.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 뭐 넣을 거예요? 넣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메인 메서드는 이렇게 호출해서 쓰는 경우는 없어요. 가능은 하지만 쓰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고. 그럼 얘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일단 메인이 아니어야겠죠? 이름을 좀 바꿔주겠습니다. 얘는 getDate now str 정도? 그냥 getDate라고 하죠. 너무 지저분하다. 그리고 얘는 스태틱일 필요가 있을까요? 메서드 형태를 바꿀 건데 얘가 스태틱 getDate라고 하는 메서드가 스태틱일 필요가 있을까요? 얘는 스태틱이 효율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얘를 바깥에서 외부에서 호출할 거예요. 스태틱이 안 붙어 있으면 호출할 때 객체 만들어야죠. 근데 지금 이 날짜 데이터는 제가 아까 시작하자마자 좀 밑밥을 깔았던 게 떡밥을 뿌린 게 날짜 데이터는 언어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필요한 곳이 여기만 있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쓸 때가 생길 건데 얘를 스태틱으로 해놓지 않으면 사용할 때마다 객체화를 해줘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얘가 갖고 있는 내용이 막 특정 상황에 따라서 계속 뭔가 뭐 인자가 바뀌어야 되고 매개변수가 바뀌어야 되고 해야 되는 로직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죠. 얘가 하는 일은 너무 정직해요. 그냥 얘가 실행된 시점에 현재 시간과 날짜 데이터를 돌려놔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스태틱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턴 타입은 어떨까요? 보이드를 써도 될까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write가 실행된 시점에 이 영역 안에다가 현재 시간 날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고요. 가져온 데이터를 얘로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같이 조립해서 게시물로 만들어줘야 돼요.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보이드면 돼요? 보이드는 아무것도 안 남겨줄 거잖아요. 우리가 호출하면 이 자리에 아무것도 안 줄 거잖아요. 리턴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데이터를 현재 시간과 날짜에 대한 데이터를 남겨야 얘가 뭐 조립을 하든 어디다 쓰든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보이드가 아니라 전 스트링으로 할 겁니다. 왜냐면 시간 데이터를 뭐 날짜 데이터 타입,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게 날짜 데이터 타입인데 이 데이트 타입으로 처리를 해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순수한 자바 안에서는 근데 뭐 DB랑 연동이 되고 이러면은 꼭 저 타입을 날짜 타입을 써줘야 되고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니까 여기서 스트링으로 해도 어차피 저 날짜 데이터가 문자열로 그냥 넘어와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자, 리턴 타입이 생겼는데 리턴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리턴 하나 넣어주고요. 일단 기본값으로 에러만 없애놓고 보죠. 자, 그러면 스태틱 메서드고 리턴 타입은 스트링이고 메서드 이름 지었어요. 퍼블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건드린 게 없으니까 일단 논외로 치고 이 친구 필요한가요? 얘는 메인 메서드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붙어있던 건데 우리는 지금 뭐 인자를 줄 게 없죠. 그냥 현재 시간 네가 알아서 구해서 나 돌려줘 라고 하는 상황인데 내가 줄 정보가 없어요 딱히. 그래서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손을 보면 되겠네요. 자, 주석은 다 제거를 하도록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력문은 결과를 남기는 행위에 영향이 있는 건가요? 없죠. 그냥 콘솔에 찍을 뿐이에요. 그럼 이 출력문들을 살려 놓는다란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 출력문이 그대로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저 메서드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정형화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출력문들을 봐야 되는데 저기 사이에 날짜가 이렇게 두 줄 나오는 거예요. 이거 나오다가 출력문이니까. 그럼 이건 지워줘야겠네요. 그죠? 출력문 지웁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이게 연결이 돼야 이게 나오는 아까 그냥 출력했을 때 그 원래 현재 시간과 날짜 영어로 돼 있던
그 친구가 나오는 거니까. 얘는 필요해요. 그리고 얘도 필요해요. 일단은 필요해요. 왜냐면 이러한 결과를 담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필요했던 건 얘니까. 얘를 출력했을 때 나왔던 게 이 모양의 데이터였잖아요. 마지막에. 아까 전 상황에서.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리턴을 해주면 바깥에서 얘를 불렀을 때 결과적으로 이걸 주겠네요. 근데 얘는 아까 이 형태로 현재 시간과 날짜가 찍혀 나오던 애였죠. 이런 값을 가지고 있는 애예요. 끝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손을 볼긴 볼 겁니다. 포맷을 한글 안 쓸 거고요.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시간 안 쓰고요. 이걸로 갈 겁니다. 왜냐면 한글로 써놓으면 너무 길어요. 좀 압축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금하면 그냥 찍어보면 돼요, 출력으로. 근데 이제 뭐 아까 형태에서 돌려놓은 거니까 그냥 이거 호출하는 형태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얘를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나요? 그냥 이거 이렇게 주면 안 돼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변수에 한번 담아서 변수를 주나 변수에 담기 전에 그 값 그대로를 넘기나 우리가 리턴에서 그냥 뭐 A, B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true, false 알아서 넘어가게 뒀던 거랑 비슷한 느낌. 그죠? 그럼 좀 압축이 됐네요? 끝났어요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사용하러 가기 전에 얘를 왜 유틸로 했는가 하고 넘어가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든 간에 개발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는 메서드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날짜와 시간 구하는 거 이런 거는 여러 군데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고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 쓰는 건 너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 메서드로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는 건데 자 이런 친구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좀 쉽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흔하게 사용되는 기능이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놨긴 놨지만 말이 좀 이상한데 다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기능들을 우리가 한 곳에 몰아놓은 느낌의 클래스가 이 유틸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생각을 해보자면 그냥 도구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유틸리티 혹은 유틸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많이 만들고요. 패키지도 따로 분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이 유틸 클래스는 항상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가 꼭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기본적인 좀 필요한 이런 메소드들을 쭉 만들어 놓고 우리는 유틸리티를 통해서 스태틱 메소드로 그냥 호출해서 쓰면 돼요. 필요할 때마다. 그럼 매번 만들지 않아도 되고 이거 객체화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메모리적으로는 여기가 너무 빵빵하면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요즘 컴퓨터는 무리가 딱히 없으니까 개발자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름이 유틸인 거고 그냥 간단하게 도구 모음입니다. 도구 모음. 콘솔을 꺼버렸네. 자,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자, 저걸 호출할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을 거니까. 어디서예요? 디테일하게 라인을 한번 잡아보실래요? 지금 32번부터 여기가 몇 번이야? 44번. 이 사이에 들어가긴 해야 되겠죠. 아티클 라이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중에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적어도 이 40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40번에서 이거 객체 조립하는데 만드는데 이때 이 데이터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그럼 최소 40번보단 위. 그리고 32번보다는 아래가 맞겠네요. 이거 출력하는 거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깔끔하니까. 뭐 달라지는 건 없겠지만. 그냥 이 정도. 그럼 이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라는 건데 이 안에 사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이 안에서는. 근데 저는 제가 어제도 이런 말을 드렸죠. 개발하다 보니까 약간의 강박이 생겼다고. 데이터도 번호, 날짜, 제목, 내용 이게 저한테는 익숙해요. 그 순서가. 그래서 번호, 제목, 내용, 날짜 이런 식으로 저장 안 해요.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개발자가 되셔서 개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알게 모르게 생겨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util 클래스가 갖고 있는 getDate라고 하는 얘를 호출할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호출하면 데이터 쓸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리턴 때문에 남긴 남을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남겨버리면 못 쓰죠? 변수에 담아줘야겠죠? 얘는 이름을 이 정도로 해줄게요. 레지데이트. 등록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작성일, 등록일. 그리고 이 친구를 얘한테 넣어줄 겁니다. 같이 조립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변수 없어서 그리고 이런 생성자 없어서 뭐라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변수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추가를 해주고 여기에도 이 과정까지 해줘야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외부에서 데리고 온 그 데이터를 넣어줄 거니까. 그죠? 자, 그럼 일단 조립이 잘 되는지는 우리가 눈으로 못 봐요. 이걸 보려면 찍어봐야 돼요. 무조건 눈으로 보려면 여기서 찍어봐도 되는데 어차피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리스트나 디테일 같은 데 바로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추가를 할 겁니다. 리스트에다가 날짜를 번호 다음에 나오도록 해보죠. 근데 날짜가 그 연월일 시분초가 다 나오면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탭을 하나씩 더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도 그럼 2탭씩 한 거예요. 넉넉하게 탭 하나 더 하고 여기다가 %s 뚫어놓고 2탭 그리고 id 뒤에 얘가 갖고 있을 REGDate 쉼표가 없네요. 콤마가. 자, 2탭에서 날짜 데이터 사이에 넣었어요. 우리 스트링 타입이니까 s로 뚫어놨고요. 그냥 사실 날짜 데이터 타입으로 받았어도 %s로 출력하면 출력은 잘 돼요. 그건 가능합니다. 어쨌든 리스트에서 나오나 한번 봐볼까요? article write 썼습니다. article 리스트로 보면 깨졌네. 그러면 여기 원탭을 더 주도록 하죠. 여기를 한 칸 줄이고 여기를 하나 더 주죠. 자, 어때요? 날짜 데이터가 오늘 11월 2일이고 지금 7시 43분 초까지는 제 시계에 나오지 않지만 얼추 맞겠죠? 현재 시간과 날짜 구해오는 게 문제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 칸씩 줄이고 얘를 2탭 여기를 1탭 이렇게 놓는다면 다시 그래도 깨졌네? 1탭 더 줘. 아, 오케이. 이거면 날짜 그 출력하는 여기 1탭을 줍시다. 여러분 넓어질 거니까. 다시. 사실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그죠? 자, 그러면 디테일에도 바로 추가를 해줘 볼까요? 번호 밑에다가 작성일 %s 여기에는 REGDate 이렇게. 그럼 디테일에도 나오겠죠? 당연히. 문제 없겠죠. 자, 사실 이 기능 자체는 진짜 너무너무 간단한 기능이었는데 완전 초심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이 스토리를 쭉 한번 풀어봤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부가적인 공부를 하실 때에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다 보면 차곡차곡 경험치가 쌓여서 결국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쌓으시게 될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지겠죠. 자, 그럼 일단은 이것도 하나
저기 뭐야 커밋을 해서 남기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하고 여기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 근데 밑에 있잖아 참. 그치? 얘는 없어도 돼. 딜리트 여기 없으니까 여기 하나 넣어줍시다. 근데 딜리트는 의미가 있나? 별거 아닌 겁니다 이거. 이런 것도 강박이 생겨요. 개발하다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사활을 걸게 돼요. 이런 그러니까 웹 개발을 하다 보면 어쨌든 화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화면은 우리 개발자들이 잘 안 만들거든요. 만들어져 온 거 가지고 개발 작업을 하는 건데 개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겨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막 해달라고 요청하기가 좀 그래요. 보통 외주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괜히 거기다가 시간을 쏟고 있어요. 본인이. 근데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위 이제 개발자 친구들 보면은 다 그러고 있어요. 웹 개발하는 애들은. 그래서 너도 그렇구나. 우리 모두가 다 똑같구나. 이게 별거 아닌 디테일인데 이 디테일을 신경 쓸 수밖에 없구나. 왜? 우리가 창조주니까. 우리가 이 웹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자꾸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생기는 거죠. 개발을 이제 몇 개월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나중에는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커밋 하나 하도록 하죠. 열려 있었어? 그러면? 이름을 가자.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화면에서 이거 한 게 이제 깃허브이라고 하는 공간에다가 제가 작성한 코드를 이렇게 올리는 작업인데요. 이 수업에서는 제가 깃허브 그 사용법이나 이런 거 안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는 결국 이거 다 하시긴 해야 돼요. 깃허브 관리를. 요즘에는 기본 소양 중에 하나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수업에서는 딱히 괜찮아서 안 할 뿐이에요. 하나 공유가 됐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를 적용을 시켜 두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쉬는 시간 끝나고 문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드릴까요? 문제 먼저 드리면 쉬는 시간 동안 제대로 못 쉬겠죠? 그러면 쉬는 시간 끝나고 드리도록 하죠. 지금 제가 올려드린 거 본인 거에 적용하시는 시간 가지시고